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6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10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갑술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정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하고 내일까지만 하게 되면 이제 술월도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8일 정도 되면 이제 입동이 됩니다. 입동이 제가 봤을 때 새벽 2시 몇 분 정도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새벽 2시 그 입동 절입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기해년 갑술년은 이제 굿바이 하게 되겠고요. 이제 새로운 기해년 어떻게 됩니까? 을해 일월의 월로 바뀌게 된다. 이제 갑술을 이틀 남았다. 오늘까지 이틀 남았고요. 그래도 이제 이틀 남은 갑술을 열심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사주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간이라고 했고요.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글자가 되겠죠. 여기서 병화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무토가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은 어떻게 돼요? 일진이 정미일진이기 때문에 일간이 정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정화라고 하는 것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는 뭡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였고요. 그에 대비되는 대조되는 화의 개념으로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된다. 즉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토금수로 구분을 하게 되면, 즉 오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정이라고 하는 글자 불의 기운, 즉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 비유할 때 등촉화에 비유를 하죠. 등촉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는 뭐예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되는 태양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오늘 정화 음화는 등촉화에 비유를 해서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늘에 뜨게 되면 뭐야? 달이라든가 달빛, 별빛 같은 것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화가 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좀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불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달이나 별은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다 하더라도 태양지와의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 정화를 보게 되는데, 대개 보면 촛불, 모닥불 내지는 전기불 있죠. 우리가 전기를 발전을 해서 이렇게 불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다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정화의 특징은 뭐냐면 달빛도 그렇고 별빛도 그렇겠지만, 특히 달빛 같은 경우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스스로 발전을 해가지고 빛과 열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반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달 자체 안에는 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아니지만, 지구 안에 핵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 없는 것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 자체는 매우 작기 때문에 안에 핵이 아직도 그렇게 용암 같은 마그마 같은 것이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스스로 뜨거운 열을 내기는 좀 어려운 존재가 아닌가 해서,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태양의 열을 받아야지만 달은 어떻게 돼? 빛과 열을 발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모닥불 같은 경우 뭐예요?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 전기불 같은 경우 뭐예요? 전기가 일단 들어와야지만 컴퓨터도 켤 수 있고, 컴퓨터 모니터도 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지중지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뭐예요? 빛을 발할 수가 있죠. 핸드폰 액정 같은 거 우리가 화면을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화로 볼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병화로도 볼 수가 있겠고 정화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TV 화면하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 화면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TV 화면이 병화가 될 것이고, 둘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저기 핸드폰 화면은 정화가 될 거예요. 물론 선생님, 그럼 병화는 스스로 발열한다는데 TV 모니터는 전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제가 비교를 할 때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장대하고 강한 것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작고 부드럽고 연약한 걸 놓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형 화면 스크린하고 소형 화면 스크린 있으면 그 둘만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그거를 병정하러 놓고 구분한다면, 대형 스크린은 어떻게 돼요? 양이 되는 것이고요. 소형 스크린은 음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음양, 이렇게
음량으로 나눠서 병화, 정화로 놓고 비유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병화가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양으로 놓고 봤을 때 태양과 대비되는 음화는 뭐예요? 달빛이라든가 별빛은 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구분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제가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의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요. 자, 그 구분한 대상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리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융통성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정화의 불꽃을 유지하고 빛을, 열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닥불 같은 경우는 계속 장작을 넣어 주어야지만 난로가 불을 계속 지필 수가 있겠죠. 요즘은 전기세도 좀 많이 비싸고, 그다음에 특히 시골 같은 데는 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화목 난로를 놓게 되면은, 요즘 연탄도 해당이 되죠. 그런 연탄이라든가 화목 난로 같은 걸 피게 되면 그 불 자체는 정화이지만 그 정화를 계속 뜨겁게 만들어준 건 어떻게 돼요? 연탄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화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야지 정화를 유지 발전시켜 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으로 항상 인성인 목이 있어서 목생화 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잘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목 중에서는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정인인 간목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간목 외에 어떻게 돼요? 편인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쓸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정인인 간목이 더 좋고요. 편인인 을목은 그에 비해서 좀 공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화 입장에서 간목과 을목을 놓고 봤을 때 간목 같은 경우는 잘 마른 장작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기가 있는 숲과 같은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잘 마른 장작을 태워야지만 모닥불이 오래 지속적이고 뜨거운 열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쑥이라든가 마른 건초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마른 갈대 이런 것을 태우면은 순간 잘 타긴 하더라도 오래 타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래서 을목이 간목이 있으면 좀 좋겠지만은, 을목이 부득이하게 간목은 없고 잘 마른 건초인 을목을 쓰는 경우에는 물론 정화를 인정해서 불을 피울 수는 있겠지만은 뭐예요? 그 부나 귀가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연료로서 뭐예요? 아주 그냥 석탄이라든가 이런 거 좀 굵직굵직한 석탄이 있으면 그 석탄만 해도 오래오래 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떼기 몇 장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금방 타버리면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개념, 간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보게 되면 요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또 세트 메뉴로서 이렇게 같이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이 필요한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불꽃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라이터를 켤 때 부싯돌로 탁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반짝하고 금방 없어지네. 그게 바로 정화인데, 그래서 가스가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불꽃이 인화가 돼가지고 계속 가스불이 이게 켜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가스 조절기 라이터에서 갑자기 세게 키워놓으면은 가스가 너무 세게 나와버리면 불이 오히려 붙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을 필 때도 처음부터 큰 장작 놓고 그냥 라이터불 갖다 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잘 붙지 않아요. 붙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꺼지게 되잖아요. 그때 처음에 모닥불을 필 때는 어떻게 돼요? 작은 종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건초 같은 것을 먼저 불을 붙여서 불씨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차곡차곡 장작을 쌓게 되면 금방 이렇게 센 어떤 불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뭐가 된다 그래요? 목다화식이 된다 그래요.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자에 듯이 목다화식이죠. 목이 너무 많아서
불화자 식 꺼질 식자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대보름 때 깡통 돌리고 하잖아요. 그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빨리 불을 피우려고 막 장작 이빨 안에 깡통 안에 넣어놓고 라이터 불 켜봤자 잘 안 타요. 그죠? 그게 바로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다른 말로 목다화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색자는 뭐예요? 막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불이 막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도 뭐야? 불이 숨쉴 수 있는 불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연탄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키울 때 항상 연통 같은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연기라든가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잘 되어야지만 불에 어떤 공기 같은 것이 잘 유입이 돼서 잘 타게 되는데 너무 연료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통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불이 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목다화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이 들어가는 연료 그걸 갖다가 좀 유유적절하게 조절해서 정화가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조금 유식한 말로 벽갑인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쪼개다, 갑목을 쪼개다. 쉬운 말로 도끼 가지고 장작 팬다 그러죠. 옛날 마님과 돌쇠에서 보면 항상 돌쇠가 장작 패는 모습에 마님이 뻑이 가가지고 이렇게 뭐 옛날에도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또 약간 불륜 아닌 또 불륜도 있다고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돌쇠가 도끼로 장작 패는 거 이것이 바로 벽값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경금으로 그 장작을 이렇게 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정화의 배합인 것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갑목과 경금으로서 배합을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간 정화가 왕하다라고 하면 정관인 임수 있죠. 임수로서 정화를 수보양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보양광은 병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도 왕하게 되면 수보양광할 수 있습니다. 병화는 태양빛이기 때문에 태양이 하늘에 떠 있을 때 바다라든가 호수가 있으면 그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을 이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화는 비유를 하자면 달빛이잖아요. 달이니까 별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거나 하늘에 별이 총총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는 경우에 그 밑에 뭐예요? 바다라든가 잔잔한 호수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운치 있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왕한데 임수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운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형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격 자체도 굉장히 반듯하면서 뭐예요? 아주 꼼꼼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화가 왕한데 임수 자체도 이렇게 왕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좀 사람 자체가 음간이자 하더라도 좀 배포도 있고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겠고, 공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청렴결백한 그런 공직자로서 살 수가 있겠죠. 옛날 이름을 대면 또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하면 또 서로 호불호가 바뀌죠. 누구는 어느 당 소속, 누구는 어느 당 소속해서 그 사람이 뭐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청렴결백한 그런 총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관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공직자, 맑고 깨끗한 공직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정화가 왕할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겁재인 병화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병화가 정화를 보게 되면 이제 탈광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건 잘 적어 놓으세요. 정화일간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데 왕할 때 태어났을 때 병화를 보면 이때는 탈광이 되지만, 정화가 신월이라든가 6월,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는 정화일간이 매우 약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보면은 겁자의 도움을 내가 받는 것이지 이때는 탈광으로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술월이라고 하죠. 이제 술월도 오늘 내일 하게 되면 마치기 때문에 벌써 한 30회 정도는 술월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수월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구나, 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약간 지루해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듣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냥 자기가 호기심에 정화가 수월에 탄한 것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강의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강의를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이야 이제 일간이라든가 원령은 어느 정도 스킵을 하고 이후에 명식 보는 것, 시간만 보는 것만 압축해서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정화가 뭔지도 모르겠고 수월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또 초학자들은 계속 또 반복해 주어야지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되겠죠. 모든 것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듣다 보면은 반복 숙달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머릿속에 기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사주를 봤는데 자기도 모르겠지 이 강의를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기억이 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 사주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주는 똑같은 사람한테 배워도 그 배우는 사람들이 똑같이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배웠어도 배우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사고 방식에 따라서 답이 달리 나옵니다.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답이 딱 정해져 있죠. 가르쳐준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동일한 답이 나오는 것이 수학이에요. 하지만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똑같이 배웠어도 답은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도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신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강의를 안 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신살만 특별히 이제 간단하게 신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알아야 되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주를 볼 때 저 거의 뭐 99.9% 신살을 9% 신사를 1% 보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불과 뭐 몇 개, 한두 개, 두세 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신사를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사를 보지 않아도 사주 보는 데는 조금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신살은 배우기가 편해, 그죠? 그냥 처음에 뭐 백고대사를 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12신살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신살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배우면 뭐 나름 좀 편의성도 있고 한데 깊이 있는 명리학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통변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살은 약간 뒤로 밀어놓고요. 음양 오행의 생극제하를 먼저 공부를 깊이 있게 한 연후에 그거를 통변할 때 신사를 약간 접목시키는 정도. 예를 들어서 100%의 사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 70%는 음양오행 이치 정도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게 되고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신살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여타 다른 학문 있잖아요. 뭐 김은둔갑이라든가 뭐 자미두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접목해서 이렇게 풍수라든가 뭐 관상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명리 입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후 뭐가 됐든 사주 명리라고 하는 것이 좀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명리는 뭐 잘 맞지 않는다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술수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런 술수는 그런 술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토대가 바로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대, 땅이 좋아야지만 씨를 뿌려도 발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명리라고 하는 토대가 잘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술수학을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크게 발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김은둔갑 같은 경우를 같이 이제 겸해서 보긴 하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보는 방식은 어차피 가불병청 무기경신인계 자충이 미신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약간 펼쳐놓는 방법이 명리하고 기문이 다를 뿐이지 원칙적으로 술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베이직 위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고. 자, 일단 술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추죠. 모추라고 하는 것은 늦, 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에서 좀 있으면 입동이죠. 입동이 지나게 되면 바로 겨울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기본적인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차갑죠. 추워요. 차갑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술토 자체는 건토에 해당이 됩니다. 건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토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마른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매우 척박하고 건조하고 불모지 내지는 황무지와 같은 것이 바로 술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술월 할 때 늦, 가을, 계절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차갑고 건토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축, 미, 월과 같이 이거를 뭐라고 했죠? 세자로 4개월이라고 했죠? 4개월. 그래서 이 4개월은 뭐예요?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왕절이 토가 오행상 토가 많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읊어볼까요? 화생토라고 해서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고요. 토생금이라고 해서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고, 금생수라고 해서 또 금이 수를 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생목이라고 해서 수는 나무를 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생화해서 목은 화를 또 생하고, 다시 계속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화생토해서 이거를 뭐예요? 계속 순환해서 돌아간다고 해서 순환상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순환상생이라고 하면 뭐예요? 계속 끝이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상생의 상생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순환상생에 해당이 되는데, 자, 상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상극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상극도 한번 적어볼까요? 상극이라고 하면 뭐예요? 화극 금이 이래서 화는 불은 쇳덩이를 녹이고 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쇠는 나무를 베죠. 그래서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은 어떻게 돼요? 금극목, 목은 목극토가 되는 것이고, 나무가 토를 소토소벽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토는 뭐예요? 토극수. 물이 흐를 때는 어떻게 돼요? 토로서 수를 제방하고 막아내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극화,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관이 물을 가져와서 불을 끄게 되줘서 이거는 수극화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화는 다시 뭐예요? 화극금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순환 상극이라는 개념은 제가 쓰진 않지만 이렇게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상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상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중화만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상생 무조건 생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절멸하게 돼요. 나무가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 가장 모질라는 게 뭐가 모질라요? 수가 목을 생각하기 때문에 수는 뭐예요? 고갈돼 버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많아지면 목은 어떻게 돼요? 토를 극하기 때문에 토는 파토가 되겠죠. 산토. 그죠? 그러니까 상생만 너무 이루어지는 것도 안 좋은 것이고요. 상극만 모두 이루어져서도 좋지 않다. 적당히 왕한 것은 극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적당히 약한 것은 조금 더 도와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한번 볼게요. 화생토. 화생토를 왜 보냐면 일간이 정화이고 원령이 술토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일간 자체가 화고요. 원령 자체가 토이니까 어떻게 돼요? 화생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일간인 정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거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댕댕이라고 하죠. 그 댕댕이가 새끼를 낳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미가, 강아지로 비유를 하면 어미 개가 좀 건강하고 좀 등치도 있으면 새끼를 두세 마리 낳아도 이거는 생애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치와와라든가 이런 조그만 좀 작은 견종들 있잖아요. 이런 견종들이 한 마리 정도 낳으면, 두 마리 정도까지 이렇게 낳으면 좋을 텐데, 이게 5마리, 6마리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무리 어미가 새끼를 낳는다 하더라도 새끼로 인해서 어미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생토 한다 하더라도 화가 좀 어느 정도 세력이 좀 있으면 토를 생하더라도 불꽃이 그렇게 막 꺼지거나 그렇진 않는데, 불이 약한데 토만 왕하게 되면, 우리 옛날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캠프파이어 할 때 처음에 불이 굉장히 셀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이 약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재만 남게 되고 재 속에 불씨가 약간 남게 되죠. 이게 바로 화가 약한데 토를 생하게 되면 뭐예요?
불은 재에 덮여서 꺼지게 되는 거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은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화생토하지만 화가 너무 약하게 되면 뭐에 그걸 갖다가 토가 많고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화의 빛이 회광된다라고 해서 토다화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화일간이 뭐예요? 약한데 토가 많으면 이건 회기무광된다고 해서 병화빛을 가린다라고 제가 설명하잖아요. 화생토하게 되는데 화는 약하고 토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토가 너무 많아서 화의 빛이 가려진다. 회자가 금음회자 가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으면 불을 어떻게 돼요? 어둡게 만든다라고 하는, 캄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캠프파이어 거의 막바지 다르게 되면 불씨만 남고 그 위에 재만 덮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캠프파이어 마지막 불씨가 남고 재만 있을 때 다시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 재를 걷어내고 거기다 다시 장작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다화회, 즉 화의 빛이 가려지지 않고 다시 불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화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정화 자체는 수월의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뭐예요? 임묘지죠. 임묘. 똑같이 임묘합니다. 이거를 음포태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왕상휴수로 볼 때는 음포태 배우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강의 중에서 저 12연성 포태법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간 정화가 수월에 태어나면 임묘기 때문에 정화 자체는 약하고요. 토가 너무 왕하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토다화회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살아나야지만, 일간이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국세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캠프파이어가 막 빠질 때는 뭐예요? 재를 걷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넣어서 불을 살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목국토라고 그랬잖아요. 목국토라고 그랬죠. 어디 있죠? 여기 금극목? 목국토죠. 목국토에서 여기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고 해서 막 없애고 막 그런 개념보다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 걷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목은 토도 극하지만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목국토하지만 뭐예요? 목생화도 같이 하는 거죠.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봤을 때 이 간목은 토를 제하는 역할, 그 다음에 간목은 정화를 생하는 역할,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성을 얻게 되면 정화의 불꽃을 더욱더 살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를 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화의 빛을 가리는 것을 어떻게 돼요? 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건 좋은데 뭐냐면 술월은 정화도 약하지만 간목도 약해. 이거는 포태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강의에서는 포태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떤 강의에서는 포태법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구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아니면 미적분을 풀 때 그냥 그것만 대해서 설명을 하지 거기에서 구구단을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만큼 구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분을 풀고 방정식을 풀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닥에 깔아놓고 사주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일간이 됐든 술월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수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것도 반드시 포태법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개수는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토는 왕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 즉 신약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개수 수로를 설명 보시면 알 거고, 그래서 요 토를 제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토를. 그럴 때 다시 간목이 있어 줘야죠. 이 토를 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도 약하고 간목도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다른 수, 개수라든가 임수가 더 있어 주고, 지지로 금 같은 거,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거 하나 있어 주게 되면 사주가 중화가, 개수도 살아나게 되고 간목도 살아나게 되면 이 살아난 간목이 어떻게 돼요? 수를 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켜 주는 것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다 하더라도 지금 설명했던 것 같이 포태법을 이용해서 사주가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반드시 살펴보아야지만 그 사주를 어떻게 돼요? 중화를 시킬 수 있는 오행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태법 제가 설명을 이 강의 중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안 했다고 해서 간과하고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 정화는 포태법상 여기가 임묘지에 해당이 돼서 약하고, 토는 걸록이죠. 그러니까 토는 왕하기 때문에 토를 제하고 일간을 생해줘야 되니까 간목이 필요한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라든가 개수,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것, 내지는 뭐 묘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두어도 상관은 없겠죠. 해서 간목이 살아나야지만 토를 제하고 정화를 생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중화된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의 명식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정화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격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음화.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죠. 일간 정화가 양토를 보게 되면 그건 뭐예요? 식신상관 중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육친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그냥 상관으로 격을 잡았다고 해서 상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신금이 투출하게 하게 되면 편제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투출한 건 뭐 굳이 격을 잡을 필요 없고 그냥 월지 상관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투출했을 때는 격이 상관격에 다시 뭐예요? 이건 편제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은 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다. 이거 뭐예요? 화토 진상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진상관이라고 해서 진자가 붙으면 뭐예요? 일간 화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니까 진짜 상관이 왕하다고 해서 진상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화토 가상관도 있어요. 화토 가상관격. 이 가짜가 붙으면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면 이 거짓 가짜거든요. 이거 한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화토 가상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짜가 거짓 가짜에 해당이 돼. 거짓 가짜. 근데 상관이 가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이 가상관이냐 진상관격이냐에 따라서 용신이 달라집니다. 대개 진상관격인 때는 용신은 인성, 즉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가상관격일 때는 일간이 왕하고 식신상관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로 식신상관이 용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정화수월은 진상관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상관을 제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 격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상관패인격이라고 해요. 상관패인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상관격인데 인성, 이게 패자가 찰패죠. 찰패.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 호패라고 있었죠. 호패.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호패였는데, 그 호패는 뭐예요? 옆구리에서 차고 다닌다라고 해서 호패라고 이렇게 칭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패의 패자도 요 찰패자를 이렇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상관격이 인성을 옆구리에 찼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상관패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상관패인격은 뭐예요? 진상관격일 때 인성을 봤을 때 상관패인격이다라고 하는 거고, 상관패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성인 이 용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목을 얻으면 좋은데, 오늘의 일진이 뭐예요?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미일주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화토 진상관격으로 일간이 과설되잖아. 일간은 약하죠.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일지에서 밑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령에서 설기당하고 일지에서 설기당하죠. 자, 정미일주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막의 때는 달로 또 표현하게 되겠고요. 모래밭 위에 있는 캠프파이어 불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정미는 뭐예요?
불이 다 탄 마지막 캠프파이어에 재만 남은 그러한 형상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정화수월생의 미토를 일제에서 마저 미토를 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화일간이 과설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난 원령도 좋지 못하고 일지도 좋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배우자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은 배우자 덕이 박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타 간지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봐야지만 배우자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론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 월간의 간목이 투출한 것은, 이 간목은 일간을 생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술월에 미토까지 있으면 다 건토예요. 술월토도 마른 땅, 미토도 마른 땅. 근데 마른 땅에 간목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도 마르고 땅도 마르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땅에, 물기가 없는 땅에 자랄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선인장 정도 자랄 수가 있겠죠. 반드시 물이 있어서 간목을 생해 주어야지만 땅도, 마른 땅도 촉촉해지고 간목의 뿌리도 배양이 돼서 간목이 토를 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연지 해수가 있습니다. 이 해수 안에는 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간목, 뭐예요? 임수죠. 임수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다고 하죠. 암장.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불용한다라고 생각하고, 간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은 해중에 있는, 이 월간에 있는 간목은 해중에 있는 간목을 통과를 하는 것이고요. 비유를 하자면 해중에 있는 간목이 천간으로 투출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는요, 뭐예요? 간목을 생조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간목이 이 해수가 없으면 간목이 있다 손치더라도 용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해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간목이 생기가 돌기 때문에 정화도 생조해주는 힘, 그 다음에 토를 제해주는 힘을 얻게 되죠. 물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용신이 되는 거고요. 간목을 생해주는 해수는 희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간목, 용신, 해수, 희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기신이 하나 있죠. 기신은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써요. 기신, 꺼린다라고 하는 거죠. 해신이도 설명해도 되고, 저거는 병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시겠죠? 이건 병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걸로 써도 그냥 일단 나한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일단 용신으로 써야 될 것을 기토가 있음으로 해서 갑기 합해서 이거를 갖다가 용신을 기반시켜 버리는 아주 고약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식신상관이 왕에서 이 인성을 못 쓰게 하는 것이니까 이 식상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살면서 언행 조심해야 되고요. 아랫사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한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옛말에 좋은 말은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갔는데, 이런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열심히 잘 해놓고 말 한마디로 공을 다 까먹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행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으면 간목을 쓰기가 매우 어렵죠. 그럼 의지할 때라고는 얘가 묶여 있으면 얘가 있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과 해수를 같이 써야 되는데, 해수가 없으면 간목이 용도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간목이 없으면 해수도 그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매우 난처한, 대략 난감한 그러한 국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기토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이 사주를 좀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자,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놓고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 정화가 물론 술을 미에 통근을 합니다. 술중 정화, 미중 정화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통근함으로써 정화가 얻는 이득보다는 토가 많아서 일간이 설기되는 어떤 해로움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것이 묶여 있어서 못 쓰게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뭐예요? 물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간목을 갖다가 꺼내서 쓰면 오히려 정화가 꺼지게 되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라도 간목 일간 정화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자, 일지자수 7살이죠.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는 재성입니다. 오, 선생님, 저 시간에 정제 있네요. 그러면 이 정화 일간의 정제를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뭐 설명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내 재물인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그 재성이 있다라고 해서 뭐예요? 의미가 없죠. 내가 내일 죽게 생겼는데 뭐 1,000만 원 있으면 뭐 할 거고, 1억 있으면 뭐 할 거고, 세상이 다 내 거면 뭐 할 거야. 나 내일 죽는데, 그죠? 일간 지금 과살돼서 지금 죽기 직전인데 재성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게 내 재물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재성을 탐하면 뭐예요? 비리비리 힘도 없고 나약한 사람이 그 뭐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자기 일신을 더 망치는 그런 경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일간 정화를 돕는 글자가 생시로 오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신축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축토는 축술미 사명, 토가 많아지니까 일간이 더 과설되고요.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제인 경금이나 편제인 신금이나 주색 잡기는 똑같죠. 일간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지지로 임목을 얻었네요. 이민시를 한번 써볼까요?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임목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정화가 뭐예요? 목을 얻었어요. 얘는 못 쓴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중에 있는 간목은, 자, 인지장과 뭐가 있죠? 이것도 한번 그냥 써볼까요? 무토, 병화,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무토는 초기 여기에 해당이 되고, 병화는 중기. 이거는 장생된 병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12운성 포테보로 놓고 보면 장생인 병화가 있는 것이고, 본기는 뭐예요? 이 본기인 간목은 인의 본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인중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간목도 있기 때문에 능히 정화가 통근도 할 수 있고 생조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임수가 투출한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가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 임수가 연간에 있고 그 원격돼 있으면 합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뭐예요? 서로 연애하느라고 바쁩니다.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은, 옛날엔 그런 건 없지만 요즘은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아주 참 보기 좋은 장면이 많습니다. 남녀 요즘 젊은 세대들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부둥켜하고 뽀뽀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이 정화하고 임수가 뭐예요?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주변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연애하느라고 뭐예요? 주변을 보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세상 창피한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탐합하기 때문에 구세가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진되게 되면 문제는 진토를 다시 보는 것이 문제죠. 수월의 토왕하죠. 그 다음에 미토 토왕이죠. 기토가 있었는데 용신 기반시켜버렸죠. 다시 시지에서 토를 보게 되면 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 차이는 뭐가 있냐면 술토는 건토 마른 땅, 미토도 건토 마른 땅, 단 진토는 뭐예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 젖은 땅. 자, 진토, 지장간 뭐가 있을까요? 자, 을목, 그죠?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을 가지고 있겠고요.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자체가 을목이 있기 때문에 지지진의 뿌리도 들 수가, 통근할 수 있겠고요. 개수가 있어서 간목의 어떤 뿌리를 배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 간목은 쓸 수가 있는 간목인데 문제가 뭐냐면 토가 너무 망해요. 그래서 얘는 뭐 이쪽하고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뭐 냅둔다 하더라도 이 간목 가지고 이 왕토를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냐면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다. 토다 목절은 뭐예요? 원래 목극토하지만 목이 토를 극하는, 쉬운 말로 목이 고양이고 토는 쥐에 해당이 되죠.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목극토하는데 반대로 쥐가 수십 마리고 고양이가 한 마리면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죠. 반대로 해서 목극토하지만 토다 목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너무 많으면 목이 오히려 부러진다라고 하는 또 것이죠. 그래서 간목을 얻은 것은 좋은데 이렇게 토가 많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금수운으로 가면 수목운으로 가야 되는데 천간으로 경금 오는 건 좋지 않고요. 천간으로 수운 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지로 수운 같은 경우는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금운이 오게 되면은
토하고 수를 갖다가 통관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간으로 금운이 오는 것은 나쁘지만 지지로 금운이 오는 것은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을사병호, 뭐 정미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을사병호만 놓고 보게 되면 이거 뭐예요? 을목은 약간 논해로 하더라도 비견겁자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간정화가 생조 내지는 생조는 아니죠. 비견겁자의 방신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목이 있으면 토를 제하는 공력이 있지만은 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정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 화는 토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로움 속에 그 이면에는 토를 생하는 어떻게 돼요? 회강시키는 그런 좀 안 좋은 면도 있다. 그래서 일희일비라고 하죠.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슬프다. 그죠? 하나는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러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희일비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